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8월 16일 어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략 5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로 발표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태릉 CC 그리고 갈매 신도시와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공사장이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문서가 발표가 됐어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2022년 8월 1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은 총 5가지로 발표가 됐고요. 자, 1, 2, 3, 4, 5번으로 정리가 됐어요. 우선 1번, 선호도 높은 도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잘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한 1번 재건축 재개발, 2번 택지지구 조성을 더 빠르게 진행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요거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시세 70% 정도 되는 금액으로 로또 분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 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을 강화하고 주차장 자리를 더 넓히겠다는 얘기고요. 5번이 진행되면 아마 분양가는 조금 더 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호도 높은 도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죠.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상화 착수. 1번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이렇게 개발할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되면 그 후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신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정되면 이후로 이제 개발이 서서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구 지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물건지 같은 경우 이제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에 구매를 했는데 지구 지정이 되면 갑자기 프리미엄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겠다는 얘기는 지구 지정을 좀 더 빨리 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의 기회가 생기겠죠? 초기 재건축이나 초기 재개발을 노려보시면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요거는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을 보다 재건축을 했을 때 더 많은 이제 이익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세금을 많이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 이 제초안 제도 때문에 진행을 못하던 단지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 요거는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 구조의 안정성이 굉장히 나빠야 통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튼튼하지 않아야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년 됐는데 건물은 튼튼한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지하 주차장도 없고 그 다음에 녹물도 나오고 이러면 지금까지 제도에서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의 배점을 높여서 이렇게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단지들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예요. 네 번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이거는 이제 조합이 신탁사의 사업 주체로 참여를 의뢰를 하면 이제 신탁사가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신탁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 지원 및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부동산원 같은 기관에서 조합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도 잘해주고, 공사비를 받아오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검증도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도심복합사업 개편인데요. 지금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굉장히 높이 올려서 개발을 진행하는 건데, 이거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지부진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택지 개발을 더 빨리 잘 조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 확대, 1번 신규 택지 조성 확대. 이 부분은 지금까지 발표한 신규 택지 말고도 앞으로도 더 택지를 많이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위해 공공택지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밑에 별표를 보시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등 21년 발표 공공택지 26만 호 규모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26만 호에는 태릉 C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릉 CC 그 공공택지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서 개발을 할 때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철도역을 중심으로 초역세권에는 고밀 개발, 청년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나 오피스 이런 걸 개발을 하고 300에서 600m 사이의 역세권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중밀도나 고밀도 개발을 해서 청년주택을 넣겠다는 얘기고요. 600m 이후에 이제 중밀도 개발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자, 대단지 아파트가 역세권에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택지 조성 속도를 제고하겠다. 이 택지 조성 속도를 제고하겠다는 택지 조성을 빨리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 지정, 그 다음에 지구 계획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합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기존의 택지들 같은 경우도 속도가 잘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국공유지 추진 사업을 보완하겠다라고 해요. 자, 태릉 CC 같은 게 대표적인 국공유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공유지 사업에서 5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18년도 9월에 태릉 CC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지역, 딱 태릉 CC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태릉 CC에서 개발 밀도 하향, 임대주택 물량 조정의 요구가 있었죠. 어디서 있었죠? 노원구에서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고 해요. 개발 밀도를 조정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하고, 자, 태릉 CC 어떻게 했죠? 1만 호에서 6천 호로 개발 밀도를 조정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4천 호는 노원에 그 노원 쪽에 대체 물량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하고 공급 유형을 다양화한다고 해요. 자,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해달라고 노원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공분양 물량들, 그 다음에 복합개발 등 이런 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늘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태릉 CC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현황이고 태릉 CC에서 이루어진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 보완은 태릉 CC 사업을 이렇게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이 문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거고요. 1번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GTX나 지하철을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빨리 놓겠다는 얘기고요. 2번 경쟁력 있는 주거 환경 조성, 교육 환경이라던가 기업 유치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 오래됐잖아요. 이거 이제 마스터 플랜 계획하고 이제 개발을 2024년 이후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3번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자, 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얘기고요. 소규모 사업의 추진 애로 요인들을 해소하겠다는 얘기 있고요.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규제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조정 지역이 있고 그 위에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이고요. 이렇게 된 거 말고 반대 개념이에요.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주택 공급 촉진 지역으로 딱 도입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높여주고 건폐율도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자, 1번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요. 청년 원가 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70% 정도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완전 로또 분양이죠. 근데 대상자가 신혼부부나 이제 생애 최초로 넣으실 수 있는 청년들, 뭐 39세 이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분들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보면 공공주택지구 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요. 남양주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 66,000호를 도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주택을 15,000호에서 20,000호 이렇게 많은 물량을 여기에 몰아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수혜는 누가 받죠? 신혼부부나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수혜를 못 받는 분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일반 물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물량이 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보시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서 앞으로 여기서 거주를 하시다가 더 나은 주택들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2번 임대 분양을 혼합한 민간 분양 주택 신모델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요.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계속 소유를 하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나한테 안 주는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기가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주차 편의 제공 및 공간 활용 용이성 확보, 주차 공간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1번, 2번을 진행하게 되면 품질이 높아지는 대신 분양가도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을 혁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번은 무주택 서민 보호를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혁신하겠다는 게 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주택 자체에 대한 품질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도 조금 늘려주고 거기에 바닥재나 이런 거 더 좋게 하고 이런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환경을 제고하겠다라고 해요. 이거 조금 중요시 보셔야 되는데요.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임대주택의 60%는 역세권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해요. 아까 또 역세권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뭐가 있었죠? 청년 원가주택, 그리고 역세권 첫집, 이것들도 역세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역세권 자리는 한정적인데 이 물량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민간 분양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이런 분양분들은 입지가 역세권에서 먼 곳에 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의 민간 분양 아파트들이 굉장히 적어질 거고 희소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쟁률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3번 서비스 혁신, 주택 및 서비스 결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 유형별에서 보면 공공택지에서 서울이 5만 호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5만 호를 서울에서 5년간 이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태릉 CC가 6,000호입니다. 이 5만 호에서 6,000호면 12%입니다. 그래서 태릉 CC가 차지하는 포션이 12%나 돼요. 정부에서 이 12%를 포기하면 이거를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릉 CC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사장의 한마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투자처로 노려볼 만한 거는 초기 재개발이나 초기 재건축, 이쪽을 관심 갖고 보시면
아마 나중에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태능 CC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교통시설을 조기 확충하겠다라고도 하잖아요. 자, 태능 CC 추진대, GTX-B 조기 착공대, 태능 CC에 GTX-B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갈매역의 정차 확정대, 그러면 갈매지구에도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죠. 태능 CC, 역세권, 갈매지구 합쳐서 굉장히 큰 신도시 택지지구가 되는 겁니다. 갈매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택지지구 역세권을 보게 되면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이 가장 역세권에 붙어서 개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들이 역세권에 있는 땅에 입지를 할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주택은 역세권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기존의 택지나 신도시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다시 귀해질 수도 있겠죠. 자, 주택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상승할 요인이 되겠죠. 품질을 강화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되겠죠.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되게 순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9월이든 10월이든 이제 각각의 포션에 대해서 발표들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능 CC에 대한 얘기들도 더 자세히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아마 갈매에는 올 하반기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